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 그룹 말씀을 좀 드립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목표에 대해서 세심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영상을 이제 보셔서 많이 그 자신감을 획득을 하셨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분할을 한다든가 또는 합병을 할 경우에 주가 움직임이 아주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건으로 우리가 그 플러스 알파 시세, 그러니까 합병이 된 다음에 플러스 알파 시세까지 붙는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네, 물론 최근에도 움직였지만 이거는 이제 숏 카버링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를 얼마 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이 큰 주가 움직임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먼저 나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합병되고 나서 다시 거래 재개가 될 때 그때 아주 큼지막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뭐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나 진펜트라 신약건,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제약 합병. 자, 이런 일련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이 셀트리온 건에 대한 말씀, 전반적인 셀트리온 건에 대한 말씀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영상의 마지막 막바지에는 연말에 좀 대박을 낼 만한 종목을 찾았어요.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타이밍 놓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대박주도 매매 잘 하시고 참여를 잘 하셔가지고 큰 시세 한번 먹는 그런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 그 과거에 그 분할한 기업 주가가 엄청 떴던 기업, 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합병이랑 이제 반대지만 뭐 이를테면 이수화학이 이제 분할해서 이수 스페셜티로 이제 이수 스페셜티가 상장이 돼가지고 이게 그 상장되고 나서 분할 상장되고 나서 한 5배 정도 시세, 엄청난 시세를 폭발시켰죠. 근데 이 분할과 반대되는 게 이제 합병이잖아요. 그죠? 네, 이 합병 같은 경우도 이 같은 개념으로 그 기대감이 크게 작용되면서 합병을 한 이후에 이제 거래 재개가 될 때 시세가 엄청나게 위쪽으로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합병을 하니까 여하튼 이제 합병이 된다면 셀트리온 합병법인이 시세를 크게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셀트리온 제약을 또 인수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또 그 크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합병이라는 건이 그만큼 분할 합병 뭐 이런 건의 큰 움직임은 시세를 과거부터 크게 띄웠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공매도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가가 위쪽으로 그 합병권 모멘텀을 가지고 올릴 수가 있어요. 물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최근에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기준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 올랐나요? 네, 이거는 이제 서막에 불과한 거죠, 서막. 그죠? 네, 이거는 단기적인 숏 커버링 때문에 올랐던 부분도 작용이 된 것이고, 그거 없다 하더라도요, 시세가 합병권을 크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하튼 여기서 딱 또 치고 올라가면은 숏 커버링이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숏 스퀴즈처럼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시세를 낸 게 아니겠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그룹이 그러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공매도가 지금 전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제가 일전에 그 공매도 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공매 잔고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난 주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부터 또 줄었어요. 또 11월 29일 기준으로 보니까 216만 주로 공매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 주말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221만 주였죠. 예, 뭐
아주 크진 않지만 이렇게 자꾸 줄어간단 말이에요.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딱 N자형 커브 그리면 얼마나 갑자기 급격히 공매도 잔고가 줄겠습니까? 안 그래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여러분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게 줄었어요. 줄었는데 얼마만큼 줄었나 한번 보세요. 주말하고 지금하고 사이에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있죠. 이게 42만 주 아닙니까? 42만 주 그죠? 제가 지난 주말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몇 주였어요? 48만 주였어요. 48만 주에서 42만 주로 무려 6만 주나 줄었어요. 6만 주나. 주가가 좀 흔드는 패턴인데도 그죠? 물론 이제 시차가 좀 있습니다. 공매도 시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환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팍팍 줄어듭니다. 이거 뭐 공매도 잔고 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요. 우리가 이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제1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게 셀트리온 그룹 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그렇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볼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래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건 똑같죠. 셀트리온 제약은 공매도 잔고가 뭐 하루 사이, 주말 사이에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네요. 이를테면 지금 이제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셀트리온 제약은 그 위에 있죠. 62만 7천 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62만 4천 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범주에 그대로 있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제일 가파르게 공매도 잔고가 줄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12월 18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매 거래 정지가 돼버려요. 합병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으로서는 이제 똥끝이 타는 거죠. 이게 또 합병돼서 다시 합병 거래 재개가 언제 되냐면 1월 12일부터 됩니다. 이때 또 훅 위쪽으로 그 흐름이 급등 흐름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으로 돼서 이제 거래되겠죠. 급등 흐름으로 갑자기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끝이 타니까 지금 숏 카바링을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더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볼 때 이게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 여기서 이런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이거 이것도 원래 자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조바심을 자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좀 스케일이 크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일봉이나 분봉 이런 거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것이 아니라 이런 좀 시원스러운 주봉 같은 경우 보시면서 이거 위쪽으로 뜨겠구나 이런 감을 충분히 가져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할이나 합병권이라는 것은 아주 큰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그 서정준 회장의 여러 가지 그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이거 많이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진펜트라만 가지고도 2030년에 매출 5조, 그죠? 이 얘기 있었던 거 아실 거고요.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통합이 되잖아요. 연매출이 한 12조 목표, 그죠? 그 중에 신약이 4조, 3분의 1이 신약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진펜트라, 그죠? 진펜트랍니다. 이제는 신약까지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이런 쪽에서 모멘텀을 찾는다 이겁니다. 이 서 회장이 지난번에 그 얘기했던 건 그 건과 더불어 요거는 이제 지난 8월 달에 얘기를 했던 그런 기사건이 이제 나와 있어서 요거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요. 셀트리온 합병 법인이 연매출이 12조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지금 셀트리온 실적 매출 요거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매출이 한 2조 근처 되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2조 한 3천억, 그 토탈 4조 3천억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셀트리온 제약이 있죠. 그거까지 하면은 요거 한 4천 더하면 4조 7천억 돼요. 4조 7천억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이제 12조. 그러니까 한 4조짜리가 12조. 한 3배 정도 매출이 난다는 얘기죠.
3배 정도. 그리고 신약권까지 가미가 되니까 요거는 부가가치가 높은 거거든. 굉장히 바이오시밀러랑 틀리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미래의 가치를 미래의 실적을 보고 올라가는 거니까 사실 좀 길게 보면은 지금 주가에서 매출이 한 3배 정도 오른다는 거는 주가가 한 3배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시총도 한 3배 늘어나서 그 3배 늘어나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조 1,490억인데요. 토탈 시총을 가지고 따져야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서정진 회장의 발언이 결코 헛된 발언은 아니고 구체적인 재료와 데이터가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여하튼 지금 생각할 것은요, 합병 전후에는 시세가 엄청나게 폭발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12월 18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 정지되고 합병돼서 이 1월 달에 거래 재개가 되게 되면 1월 10일에 되게 되면 주가가 엄청 날아갈 수 있어요. 네,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거래 재개가 되면서 합병법인 출발할 때 엄청나게 시세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분할 합병 기업들이 되게 그런 경우를 많이 보인다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걸 감안해야지 지금 이 조정을 자꾸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거래 정지가 12월 18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제 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숏 커버링도 들어올 겁니다. 조정 보이는데도 숏 커버링이 들어온다면 약간만 뜨면은 숏 커버링이 더 들어오겠죠. 얘네들 뭐 담보 비율을 메꿔야 될 거 아니야. 합병되고서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국내 세력 파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정지 전에 주가가 상당히 다시 힘 있는 모습이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합병이 되고 나서는 더 폭발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우리들의 예상이고 실제로 뭐 수급이라든가 글로벌 변수에 따라서 항상 틀리니까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떴잖아요. 그래서 종목명 셀트리온 또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합병되기 직전 직후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뭘 도와드립니까? 소통을 좀 하게 해드리고 매매 사인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영상으로 한번 떠들어봐야 뒷북이에요. 실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뭐 궁금한 것들 바로 해결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요것을 도움을 좀 받으시려면 상단 전화번호로 그냥 종목명만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상단 전화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연말까지 대박주 하나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